내가 딱 얼핏 봤을 때 그냥 필요한 거. 3일 기준. 3일치 건사료. 3일치 정수된 물. 후레쉬? 후레쉬. 빛이 필요하긴 해, 밤에. 그죠? 라이터요? 라이터는 챙기자. 아, 그리고 옷도 가져가야 돼, 옷. 프로페시아 제발 챙겨. 아! 지랄 마세요. 프로페시아 평시에는 굉장히 필요한데, 진짜 아니야, 그거는. 자, 오늘 생존주의, 생존 배낭 한번 알아보기 하겠습니다. 평소에 좀 궁금해가지고 오늘 방송을 핑계로 이거 내용물이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꾸려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죠. 개념이 이렇게 있어요. 영속적인 고립 생존, 장기 생존 대비, 중기 생존 대비, 생존 배낭, 생활 가방, 생존 휴대품. 세상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이럴 때 영속적인 고립 생존 준비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주 그냥 잠깐만 살 수 있게끔 대비를 하는 게 있고, 대비의 수준을 말하는 거죠. 영속적인 고립 생존은 1년 이상을 영속적인 고립 생존이라고 하고, 생존 휴대품은 그냥 적당히. 보통 생존 배낭으로 해놓는 걸 같은데, 이런 거 영속적인 고립 생존 이런 거는 벙커인 것 같고,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해. 외국에 이거 벙커 많이 해놓는 데잖아. 알죠? 그리고 이 벙커를 꾸미는 게 또 취미 활동인 사람도 있어요. 벙커 꾸미는 게 재밌는 거야. 만약에 상황이 터지면은 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약간 망상하는 것도 있고, 든든하기도 하고. 뭔가 버그 아웃 백, 보통 재난 지역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담는 가방이다. 흔히 버그 아웃 백, 꼬백, get out of dodge 키트, 네오 키트, 72시간 가방, 생존 배낭, 생존 가방 등으로 다양하게 칭하지만 내용은 같다. 아, 72시간 가방. 야, 이게 폭력적이네. 생존 배낭은 수십만 원짜리 세트 아이템으로 사서 방치해두는 레저 장비나 한번 쓰고 버리는 소화기 같은 소모품이 아니다.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어요. 국민재난안전 포털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아무도 안 읽죠. 대피용품 준비 뭐 이런 거 하라고 하는데, 핵 방사능, 생물 무기 뭐 이런 거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단 말이지. 근데 아무도 안 봐요. 지금 사람이 평화롭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안 보잖아. 근데 이제 평화로울 때 사실 대비를 하는 게 맞다. 비상물자 비축은 정부 차원에서 권장하는 일이며, 대규모 재난에서 사회적 혼란을 크게 완화시키는 사회적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한다. 명심하자. 재앙은 전조 없이 하루아침에 올 수 있다. 그쵸? 갑자기 지구가 쪼개지더니 안에 있는 그 지구즙 있죠? 용암. 지구즙이 막 퍼지면서 그 쓰나미가 막 몰려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싸도 죽는 거예요. 이런 거 싸도 죽어요. 그럼 뭐 뻥커고 뭐고 필요가 없어. 그냥 죽는 거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그래도 인간은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만의 고유한 가치, 희망을 꿈꾸는 것, 이거를 대비하는 이상 인간은 꿈을 꾼다. 살아남을 수 있다는 꿈. 생존 배낭은 단기간의 재난 대응을 위한 생존 부품을 가방 하나에 담는 형식이며, 재해가 지나쳐갈 시간 혹은 구조가 도달할 시간을 고려해 최소 72시간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을 상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일이면 성인에 하나여 대피를 완료하거나 도보로 위험 지역을 탈출하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외부에서 구호 인력이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다면은 3일이면은 여기 그 다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해석을 해서 3일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생존 배낭은 72시간의 생존에 필요한 식수, 식량, 물품을 선별하여 뿌려도 15kg에서 20kg는 가뿐히 넘어가기 때문에 자신의 체력에 맞춰 적정 무게를 계산하고 신중하게 생존 배낭을 꾸려놓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거 꿀팁인데요. 생존 배낭의 적정 무게는 자기 체중의 10에서 20%로 권장합니다. 왜 이게 20%까지 하냐면, 뛰어다녀야 될 수도 있고 오래 움직여야 될 수도 있으니까, 평소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거 메고 다니다가 그냥 뻗어버리면 의미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을 10%에서 20% 정도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은 공혁준 게이득, 직박이형 게이득 뭐 이런 채팅이 있는데요. 직박이형은 10%로 봐도 12kg 정도를 메고 갈 수 있다. 많이 욕심내면 24kg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80kg거든요. 8kg에서 16kg 정도를 메는 거를 권장하는 거죠. 직박형은 이미 배에도 생존 가방 축적해 둠. 아니, 위급 상황이 아닌데 왜 메고 다니는 거지? 바나나도 이미 먹어둠.
3일 생존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원론적인 개념이고 근력이 약하거나 고층에 사는 이유로 식수 1리터, 에너지바 몇 개, 여벌 옷과 양말 정도만 챙겼어도 생존 배낭에 기능을 한다는 뜻이다. 근데 이게 진짜 에너지바 몇 개만 챙기고 식수 1리터 이것만 해도 진짜 도움 될 거야. 갑자기 급할 때 이거 어떻게 해서 챙겨. 그죠? 또한 대피가 끝난 이후에 신체 활동을 최소화하여 식수와 식량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권장량을 무조건 준수하여 생존 배낭을 꾸리기보다는 그냥 가능한 정도로 이렇게 맞춰서 하는 거죠. 유들이 있게 하는 거예요. 비상용 김치 3포기. 저지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피 계획을 평상시에 수립하여 재난별 상황별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할 것인지 대해 계획도 수립해야 돼. 야, 이것도 중요하구나. 내가 만약에 지금 사는 지역에서 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은 배낭을 메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미리 생각을 해놔야 돼. 그쵸? 미리. 어디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나가면 되겠다. 아래서 난리 났으면 위로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 정도를 해놔야 된다는 거야. 군대네, 군대. 군대도 이렇게 해놓잖아. 상황 발생했을 때 어디로 가고, 어디로 집합하고. 위면 북한인데요? 아니, 북한까지는 안 가더라도 저 위에 파주까지는 갈 수 있잖아요. 생존 배낭은 한 번 끓였다고 끝인 게 아니라 준비한 식품의 유통기한과 건전지의 수명, 장비의 오작동 유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보통 준비된 물품의 유효기간과 수명이 제각각이므로 최소한 6개월마다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고 정기점검 때 자신이 상정하는 재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절에 맞춰 식수나 옷가지 등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옷도 거기에 맞는 옷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도 맞춰서 바꿔주고 내장도.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땐 이거 몇 번 하다가 한 번 정도 하다가 1년 후에 방치. 207kg 남성이 380일간 금식하고도 생존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직박이형은 자연이 허락한 내장형 생존 가방 덕분에 200일은 거뜬할 듯. 그래서 캡처보드도 외장형 안 쓰고 내장형 쓰는 사람 많아요. 내장형이 더 호환이 좋대, 뭔가. 외장형 별로 선호 안 하는 사람 많더라고. 하물며 캡처보드도 이럴진데, 지방, 이거 에너지, 직접 몸 안에 넣어놓은 에너지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죠. 급하게 막 취식해가지고 그걸 변화시켜가지고 흡수한다? 이미 나는 딱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보관해놔서 조금씩 소분해서 먹어. 이거를 어떻게 이기냐 이거야. 인간이 만든 자연이 허락한 내장형 생존 가방. 이거 어떻게 이기냐고. 주우재? 우재 씨는 하루하루가 고비죠. 왜냐? 곳간에 안 채워놨어. 계좌에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아파도 일해야 돼. 계좌에다가 돈이 없는데. 근데 직박이 형 든든하죠? 아프면 일 안 하고 좀 요양할 수 있는 거야, 편안하게. 매번 손대는 것이 귀찮다면 생존 배낭으로 사용할 배낭을 결합 분리 가능한 형태의 제품을 구비하여 한 번 준비하면 사용 순간까지 점검할 필요가 없는 물품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물품을 구분하여 짐을 싸놓는 것도 방법이다. 배낭을 결합할 수 있으면 그냥 계속 영구적인 거는 냅두고 바꿔줘야 하는 것만 빼가지고 이것만 바꾸고 빼가지고 바꾸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이를 응용하여 여름철 추가로 필요한 식수, 겨울철 추가로 필요한 방한 물품들 2개 백에 나눠 담은 다음 정기점검 때 바꿔 달면 점검에 소요하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이것조차 귀찮으면 초장기 보관이 가능한 식품과 식수, 그리고 정기점검이 불필요한 스페이스 블랭킷, 우유와 같은 생존 물품 일부만 넣고 정기점검을 수년간 건너뛰는 방법도 있다. 이러면 그 대신 사태가 발생했을 때 조금 더 섬세한 용품들 소비를 못 하겠죠. 하지만 이 정도도 어디냐, 안 한 거보단 낫다. 이러면은 정기점검 건너뛰면서 손 딱히 안 대도 되는 물품 위주로 준비할 수도 있다. 스페이스 블랭킷이 뭐예요? 우주담요, 비상담요라고 한다. 우주에서 쓰인 게 먼저지만 일반인들에게 비상 대피 용품으로 쓰임. 몸에 감으면 바람막이 효과가 되고 땀 배출 증발로 인한 열 손실 막아주고, 그래서 자기 체온 때문에 저절로 따뜻해짐. 난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이걸 스페이스 블랭킷이라고요? 그리고 적정 위치, 생존 배낭의 적정 위치는 나갈 때 반드시 지나치는 현관. 현관 옆이라 하더라도 안 보이게 어딘가에 처박아두면 안 된다. 그럼 매번 보이게 놔야 돼? 이거 인테리어 중시하는 분들이 되게 싫어하겠는데? 인테리어 중시하시는 분은 다 막 물건 수납 공간에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쉽지 않네. 생존 배낭은 재난 상황에서 대피할 때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최우선 물품이다. 속옷 차림으로 3분 안에 생존 배낭 챙겨서 나올 만큼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된다. 그럼 옷도 한 벌은 있어야겠다. 그죠?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집에서 다 벗고 자는 사람. 근데 자고 있는데 상황 발생, 배낭 메고 가. 나갔을 때 뭔가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체온 조절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근데 나 그거 뭔지 알아. 그 개방감이 뭔지는 알아. 뭐냐면은 샤워를 해. 나와. 수건을 닦아. 근데 이 상태로 있으면 해방감이 있어. 뭔지 알죠? 그래서 거실에서 이렇게 나체로 있어. 해방감이 있어서 몸도 더 움직이게 돼. 뭔지 알죠? 자꾸 내 몸이 보이니까 막 이렇게 해. 괜히. 가족들은? 그러니까 쉽지 않지.
가족들이 쉽지 않은 게 아니고 가족들이 없을 때 해야 되니까 쉽지 않지. 근데 하와이에서는 왜 벗었어요? 그거는 누차 말하는데 왜 내가 10번을 말하는데도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내 방에서 내가 그 욕조에 들어가려고 벗었는데 옥냥이 님이 제 몸을 탐했어요. 완전 탐앤탐스예요. 서로가 서로를 탐한 것 같은데 수어지교라는 아름다운 말로 아, 나는 옥냥이 몸 탐하지 않았어. 나 옥냥이 옷을 본 적이 없어요. 일본 기묘한 이야기 프로그램에서도 자기 집 발코니에서 빨가벗는 노출증 아저씨랑 그 시간에 맞춰 그곳에 나타나는 관음증 아주머니가 소송 끝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3분이라는 시간은 현관문을 열어놓고 가스밸브를 잠그고 차단기를 내리고 외투를 챙겨 입고 신발 신고 생존 배낭을 챙겨 나오는데도 버거운 시간이고요. 가족이나 반려동물을 챙기거나 휴대폰을 챙기는 시간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휴대폰 꼭 챙겨야 돼. 그리고 이거 생존 물품 중에 배터리 꼭 챙겨야 될 것 같아. 그죠? 배터리 있어야 될 거 같잖아요. 2만 암페어짜리로. 범용성이 좋아요. 왜냐면 비행기 그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을 정도의 암페어거든. 그래서 2만으로 맞춰져서 나오는 게 많아. 여러분들도 그 2만으로 하세요. 2만이 좋아요. 자, 구성품 궁금하거든요. 구성품 뭘까? 외투, 식량 3일치, 식수 7리터, 여성과 청소년 6리터.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네. 식량, 식수, 그리고 아까 그 스페이스 블랭킷.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네. 그리고 배터리. 그걸 이제 총든 사람에게 주는 거지. 그쵸? 총든 사람 피해 다녀야죠. 게임이면은 이렇게 7리터랑 식량 3일치 가지고 다니는 사람 파밍. 총든수 조심. 캐리어 이런 것도 있겠네. 그 겸용이 있어. 끌고 다니는 것도 있고 매일 수도 있고 그 겸용이 있거든. 겸용. 신체 능력이 비교적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유효할 것이다. 근데 이게 끄는 가방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재난 규모가 커서 치안이 불안해지거나 도로가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산지를 돌파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끌고 다니지 않으면 효율이 심하게 떨어지는 캐리어보다는 그냥 메고 걸어 다니면 되는 배낭이 적합함. 근데 대피 경로가 인도나 도로로만 설정돼 있다면 끌락류가 체력 보존에 더 유리함. 끄는 소리가 만만치 않기에 치안 환경이 불안하거나 전시 상황이거나 하거나 이유로 적대적인 존재가 어디 있을지 몰라 소음을 최대한 안 내는 게 좋은 상황에서는 이 가방들을 제 용도에 쓸 수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알아볼수록 배낭 대신 총을 챙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불법이에요. 총을 챙기면은 그 다음에 또 공격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전에 불법이야. 일반 남성이면 3일 피난 가는 짐을 꾸리는데 본인 체중의 25% 이하로 맞춰야 한다. 일반인은 정기적으로 훈련하거나 운동으로 근력이 발달한 사람보다 현저히 가벼운 짐을 메고 다녀도 훨씬 빠르게 지치며 쉽게 탈진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운동 안 했으니까 10% 해야겠다. 자신의 체력이 좋다고 자신하면 더 무겁게 꾸릴 수 있지만 군인이나 아마추어 산악인의 경우 체중 대비 30% 내외도 감당 가능하며 전문 산악인, 특수부대는 50%까지 짐을 메고 하루에 40km 이상 이동하는 연습을 하나 실제로 이동할 때는 25kg 미만으로 가방 무게를 줄인다. 훈련만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 상황에서는 25kg로 한다는 거예요. 훈련은 가혹한 상황을 대비하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고. 무게가 30%를 넘으면 인간을 초월한 수준의 훈련을 한 이들조차도 2, 3일 만에 행동 불능이 된다. 일반인은 따라하면 진짜 죽는다. 우선순위, 없으면 72시간 내에 죽을 수 있는가? 없으면 이동 중 다치거나 아플 수 있는가? 없어도 되지만 더 긴 시간 생존에 유리한가? 라디오 같은 거 있어야 돼요? 일본 사는데 보통 3일, 7일 가방이 흔하고요. 식량은 주로 건빵이라 압축률이 좋음. 간이 화장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후레쉬 라디오 합체된 것도 들어있기도 함. 아, 라디오 있어야 되는구나. 있으면 좋은 거지, 있으면. 왜냐면 정보를 들어야 되니까. 간이 화장실은 왜 있지? 아무데나 그 하마처럼 흩뿌리면 되잖아. 간이 화장실은 굳이 안 챙겨도 될 것 같은데 무겁잖아. 세상이 화장실이야 그땐. 추적당해서 그런가? 야생동물이냐? 사냥꾼이 왜 추적을 해? 운동을 할 수 없거나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배낭 무게를 자기 체중의 10% 이하로 낮추거나 대피 계획 수립 시 도보 이동 거리를 상당히 단축시켜야 돼. 그럼 평상시에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비상 대책을 마련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근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고령자나 환자와 대피하게 된다면 그 부담은 12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하는 부담 이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식수가 중요하죠. 성인 남성이 섭취하는 식수의 양은 여름에 1리터, 겨울에 877ml, 성인이 하루에 땀과 배변 등으로 배출하는 수분이 2.5리터라고 하므로 조사 당시 성인 남성들은 음식을 통해서 평균 1.5리터에 이르는 수분을 섭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3일치 식수의 양은 휴대한 식량이 수분을 거의 포함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6에서 7.5리터, 휴대한 3일치 식량이나 스프, 통조림 등 수분이 많은 것일 경우에는 3에서 4리터 정도.
근데 식수 짊어지기 싫다고 정수 장비만 가지고 다니다가 탈수전까지 정수할 수 있을 만한 물을 확보하지 못해서 스스로 약탈자가 되거나 심지어 탈수와 탈진으로 죽을 수도 있다. 정수된 물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안전빵이죠. 갑자기 나 그 벙커를 보고 싶어졌어. 벙커로 가자. 장기 생존 대비. 이거 장기 생존 대비의 현실성.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전 국토의 16%만 도시로 분류되고 있고 그 면적의 90%가 거주 중임. 인간 90%가 16%에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소위 벽오지, 외딴 곳, 깡촌, 인구 소멸지역이라고 불리는 도서상간 오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에게는 전기를 제어하고 문명과 단절된 경우가 21세기인 현재에도 많다. 이미 이들은 대부분의 저강도 재난에는 끄떡없는 생존 활동을 지속해온 사람들이다. 즉 장기 생존은 영화에서 볼 법한 상황이 아니라 현실에서 우리 곁에서 삶의 한 가지 형태라는 뜻이다. 장기 생존 대비가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는 지역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생존을 도모하기 어려운 대도시 지역임. 이미 저강도 재난에 끄떡없는 생존 활동을 지속해온 지역은 도시에 비해서 훨씬 유리하다는 거지. 30일 초과하는 장기 생존 대비. 이거 완전 폐쇄형 안전가옥. 이거 궁금하다고. 방사선과 외부 공기를 완벽하게 차폐, 밀폐하는 규격의 시설, 메모를 제외한 모든 재난의 안전함. 참고로 재벌이 주로 산다는 60에서 70억대 아파트 트라움하우스 단지가 이 정도에 약간 못 미치는 시설을 지니고 있다. 트라움하우스가 뭔데? 진도 7 지진을 견디고 핵 공격에 대비한 80c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이 있다. 간이 침대, 발전기, 화장실 창고, 가스 필터와 공기순환 시설 등을 갖춰 200여 명이 외부 물자 조달 없이 2개월을 지낼 수 있다고 전해진다. 반영구적 폐쇄 생존 시설도 있어요. 미국의 정부 최고의 인사 또는 부호들을 겨냥한 방공호 모델로 일정 규모의 각 분야마다 전문성을 가진 인원이 같이 대피하는 형식. 야, 생존 전문가들이 붙어서 같이 대피해요. 게임 폴아웃 시리즈에서 비슷한 개념을 소개한 바 있다. 높은 농도의 방사능 재앙이나 팬데믹, 오랜 기간의 기상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설비된다. 영구적 폐쇄 생존시설. 생존시간 한계 없음. 이런 형태의 민간 차원의 실험이 1991년 2천억 원 들여서 바이오스피어2라는 명칭으로 실시했으나 실패했다. 바이오스피어. 이게 뭔데? 1991년 미국 애리조나 사막, 정확히는 투싼 근처에서 행해진 프로젝트. 외부와 단절된 독립적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이름만 보면 바이오스피어라는 프로젝트의 두 번째 버전이라고 자칫 오해할 수 있는데 바이오스피어 1은 이미 우리가 사는 지구이기 때문에 2가 독립된 생태계의 새로운 시도죠. 실험 목표 첫째, 지구와 떨어져 있으나 지구와 똑같은 생태계에서 궁극적으로 생명 유지 장치의 모든 면에서 100% 재활용이 가능하며 지구에서 떨어져 그 안에 거주하는 대원들에게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두 번째 목표, 생태학 연구를 위한 실험실, 시험관 속에 있는 세계를 제공해주는 것. 그래서 400여 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참여했고요. 콘크리트와 유리 등으로 외부와 차단하여 완벽하게 밀폐된 공간의 내부는 7개의 다른 환경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구역은 지구의 여러 생태계를 미니어처화해 구현했다. 그에 따라 아마조니아 등 각종 지방에 있는 식물과 300여 종에 이르는 동물을 배치한 그야말로 생태계 축소판. 이런 상태로 100년간 내부 인원을 2년 주기로 교대하여 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한 야심찬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게 만약 가능하면 이제 진짜 이런 세트를 하나 만들면은 어디서든 계속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외딴 곳에 그냥 딱 설치해버리면 살 수 있잖아. 사막 같은 데다가 그냥 넣어버리면 세트로 그냥 빵!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서 외부의 지원 없이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성공하게 되면은 다른 데서도 이걸 도입을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실패했다고 하잖아요. 네, 실험 시작부터 삐걱대기 시작했고요. 밀폐하자마자 토양에 섞여있던 호기성 미생물이 막대한 양의 산소를 소비하기 시작. 원래 계산대로라면 비옥한 토양 덕에 식물이 번성하여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꿔 생태계와 같은 순환을 이루어야 했지만 문제가 발생했으니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산화탄소 고갈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순환체계에서 한 고리가 완전히 빠져버린 것이라 모든 생태계 균형이 서서히 무너졌다. 식물이 산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한데 이산화탄소가 사라지니 산소를 만들지 못했고 산소가 부족하니 동물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낼 수 없어 식물을 만들어내는 것 같이 산소가 더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 왜냐? 호기성 미생물 이 새끼가 다 처먹었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생물들이 다 처먹음.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안 만들어. 미친놈이네? 호기롭네? 그래서 호기성인가? 호기성 미생물 관리 안 해? 바이오스피어2 연구진들은 이산화탄소가 점점 사라지는 상황에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 몰랐다. 그래서 생태계 붕괴로 식물들까지 죽어나가자 광합성할 식물들이 줄어들고 산소 농도는 회복이 안 되니까 밤에는 역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2~3배가 돼서 연구자들이 호흡하기도 힘들어지고 가축들도 죽어나가기 시작.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사라지는 문제는 실험이 끝나기 얼마 전에야 겨우 원인을 알아냄.
바이오스피어 안에 콘크리트 산을 조성해 두었는데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 속 석회 성분이 이산화탄소를 계속 흡수했던 것이다. 카오2가 코이랑 만나서 카코삼 흑오가 됐어요.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거 아시죠? 다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1년이 지나도록 여기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콘크리트를 삶아서 이산화탄소를 빼내고 재흡수를 막기 위해 콘크리트 위를 페인트로 덧칠해서 겨우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최악으로 떨어진 도만의 상황을 어느 정도 타개하고자 외부의 공기를 돔으로 넣는 작업을 한 차례 한 뒤라 실험의 의미가 퇴색했다. 외부에서 개입했어. 탄소가 너무 떨어져서 개입했어. 이거 다시 해야지 그냥. 리셋하고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무사고 1001차. 이거 굳이 할 필요 없잖아. 2천억 님이 대주세요. 내가 왜 돼? 빌 게이츠가 있는데. 그리고 곰팽이가 창궐. 완두콩밭 전체가 죽어나가거나 응애 때문에 감자들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감자의 문제는 응애의 천적인 칠라이리 응애와 집게벌레 등을 방사하여 해결했지만 응애의 친적이 또 응애야? 응적응이네. 이게 응애 난이도죠. 이 탓에 섭취 음식의 절반 이상을 고구마로 때워야 했다. 고구마에 함유된 베타키로틴 성분 때문에 대원들의 피부가 노랗게 변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응애뿐만 아니라 바퀴벌레 등 해충까지 창궐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실험자들에게 고난의 행군을 강요하였다. 근데 실험자들이 노동량은 과도한데 음식은 충분히 먹지 못해 만성적인 영양 부족, 특히 지방 부족에 시달렸고 공기 중에 산소는 부족하고 이산화탄소는 많아서 우울증을 겪거나 성격이 공격적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가지고 들어갔어야지. 이 지방 부족 대비했어야죠. 내장형 생존 가방 가지고 갔어야죠. 왜 대비를 안 해?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실험자들은 반반으로 파벌이 나뉘어 실험이 끝나갈 때쯤 서로 말 한마디 섞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다. 실험자 중 한 명은 실험 과정에서 병을 얻어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사망하고 말았다. 비극이네. 비극이야. 이게 근데 우리가 너무 영양을 너무 원활하게 공급받는 걸 수 있어요. 이런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척박한 환경에서는 노동량은 과도하고 음식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가 많이 벌어지겠죠. 어찌저찌 첫 실험은 2년 채우고 종료. 이후 문제가 된 콘크리트 부위를 추가로 코팅하는 등의 개선을 취한 채 2차 실험대까지 2년을 목표로 들어갔으나 실험대 교체 과정에서의 불만으로 1차 실험대의 일부 인원이 시설에 사보타주를 벌였습니다. 유리창 깨부수고 에어락까지 열어버림. 총체적인 개판이 벌어졌고 결국 10개월을 못 채우고 2차 실험 중단 후 실험대 전원 퇴소로 끝나면서 이 원대한 실험은 완전히 동력을 잃어버렸다. 근데 실험자들 반반으로 파벌 나뉘어가지고 하면은 그런 거 있겠다. 축산연대, 농산연대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고기 먹고 싶어도 막 못 먹고 식량 같은 것도 막 사이에 안 좋으면 거기 못 먹을 거 아니야. 이제 실패 원인은 이겁니다.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쓸데없이 욕심만 많이 부렸다. 폐쇄 생태계의 완성은 완벽하게 실패했고요. 다만 연구라는 관점에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폐쇄 생태계를 만들기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실증했다. 해봤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었다. 외부로부터 맥주, 초콜릿 같은 기호품을 몰래 들여갔다고 한다. 꼭 술을 먹어야 되겠냐, 술꾼들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소수의 인원이 장기간 폐쇄된 환경에서 지내야 되는 실험 특성상 술이나 담배, 간식 등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한 기호품에 대해서도 고려해 두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으며 2년간 완전히 폐쇄 환경을 유지한다는 목표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았다면 바이오스피어2 내부에서 자족하기 힘든 물자는 외부에서 공감받는다는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실험 시작 6개월 만에 실험 참여자들은 바이오스피어2에서 나온 재료만으로 피자 만들기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일상에서는 전화 한 통이면 얻을 수 있는 피자를 온전히 만들어내는데 6개월이나 걸렸다는 점에서 당장 생존이라면 모를까 기호품까지 자체 생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요원한 일인지 알 수 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기호품 만드는데 노동력을 소모할 수 없으니까요. 성과와 교훈. 인간이 생태계를 모방하고 창조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깨끗한 환경과 지구를 보존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런 실험이 있었어요. 이거 다시 도전 안 하나? 할 법도 한데 되게 이쁘게 잘 만들었다. 근데 여기 바다, 열대 우림, 습지, 초원, 사막, 재벌의 방공호, 티하우스의 방공호? 아 이게 아까 나왔던 그거네. 트라움 하우스. 그죠? 트라움 하우스. 트라움의 철학 아래 탄생한 최고급 빌라. 대한민국 상위 0.1%가 사는 하이엔드 주거 공간을 위해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각 단계별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는 토탈 코스트 개념을 국내 최초 도입했습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죠? 그렇게까지 그 정도인가? 그 정도인가 싶은데 에이 안 가야겠다. 여기 가려고 했는데 안 갈래.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나도? 좀 그냥 그렇죠.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 않죠. 가평, 양평, 홍천 이런데 이쁜 펜션 많은데 이거보다. 그죠? 살아봤는데 좋아요. 그래요? 트라움은 모르겠고 옛날에 제가 살던 데 있어요. 프라움은 있어요. 프라움. 안산 프라움시티.
프라움시티나 보세요. 여기 이제 힐스테이트가 생겼고 안산에 야 여기가 원래 그건데 주공인데 옛날에는 이때가 좋았지. 주공 1단지 2단지 있던 이 시절 이게 더 고급 주택 같지 않아요? 이 호방함 땅을 요 정도 사람만 쓰는 호방함 이게 진짜 개 호방한 거야 이게. 근데 이 땅을 압축해서 사는 게 뭐 시설은 더 좋아졌겠지만 이게 바로 프라움시티입니다. 안산의 주상복합. 제가 살 때 한 2013년 정도라고 할게요. 요 느낌. 제가 살 때 당시. 여기가 좀 싸게 나와가지고 살았는데 저랑 같은 엘리베이터를 쓰는 같은 동 사장님이 일수하는 사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 웹툰 작가를 할 때였는데 카페에서 아이디어를 하고 짜고 있으면은 옆에서 일수 사장님이 자꾸 저랑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막 전화를 계속해. 그래서 엘리베이터 탈 때 뭐 하는 양반이요? 뭐 이래 나한테. 예? 저 그냥 만화 그리는 웹툰 그리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아마 그때 마리텔로 보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인사했는데 1층에서 아이디어 짜고 있는데 옆에 있는 거야 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이제 막 하지. 내가 궁금해가지고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받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다 방법이 있지. 뭐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 받을 거였으면 이 일 시작 안 했지. 뭐 이래. 그 내가 아마 블로그에도 글을 썼을 거야. 그 비슷한 글을. 기억이 안 나는데 블로그 글을 봐야겠다. 2012년 11월 13일에 쓴 글이에요. 어제 집 근처 커피숍에서 아이디어를 짜는데 옆자리에 조폭 3명이 앉았다. 조폭이란 조직폭력배의 준말이다. 조직폭력배는 무리지어 폭력을 행사하고 검은 돈을 수집하는 깡패라는 뜻. 아무튼 이 조직폭력배 3명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깜빵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었다. 동석이 그놈 말입니다 형님. 그놈이 요번에 빵에서 나왔답니다 형님. 동석이 그놈이 빵에 총 3번을 갔으니까 말입니다 형님. 소녀전까지 치면 그러니까 사회에서 보낸 시간은 7년 정도고 나머지는 다 빵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형님? 남자는 말입니다 형님. 빵에 다녀오면 변하는 게 있는 거 아십니까 형님? 요번에 동석이 그놈이 여자를 만났는데 빵에서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잘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형님? 근데 제가 보기엔 말입니다 형님. 그놈 잘해주다가도 한 3일 지나면 도로 성질 돌아오지 말입니다 형님. 낄낄. 빵 이야기만 주구장창했다. 자기 분야에 대해 차분히 말하는 사람은 진솔해 보이는 법이다. 근데 동석이라는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조만간 또 빵에 갈 것 같다. 그럼 내 기억이 조금 잘못됐네. 나랑 같은 동 사는 그분은 일수하시는 분이었고 이분은 다른 데 사는 깡패인 것 같아. 그게 바로 요 프라움시티입니다. 제가 살았던. 제가 뭐 보여드릴 수 있는 거 프라움시티밖에 없기 때문에 프라움시티라도 보세요. 신혼집 초반에 살았던 데가 이제 안산 주공 5단지 아파트. 내가 살 때는 2011년. 여기 살다가 아까 프라움시티로 갔죠. 여기 좋아요 동네. 난 이렇게 띄어져 있는 빌라 형식이 좋아. 눈이 쾌적해. 여기 스카이라인이 좋죠. 그래서 옛날 주공 아파트가 좀 이게 있어요. 감성 있어. 이쪽으로 가면 동산교회 나옵니다. 기쁨의 동산교회. 이게 본점. 여기 어렸을 때 국수 먹으러 많이 갔어요. 중학교 때. 성경을 찍고 성경을 찢은 게 아니고 성경을 베꼈던 노트를 찍고 정확하게 하세요. 오해하잖아요. 성경을 찢은 게 아니고 성경을 베꼈던 노트를 찢었는데 그때는 이때가 아니야. 전라도 익산 살 때였어. 더 어렸을 때. 딩초 때. 성경 필사본을 갈기갈기 찍고가 맞죠. 예. 성경을 찢는 초딩. 성경을 찢는 초딩이 아니고 성경 필사본을 찢은 초딩. 자수정의 도시 익산에서 여름 성경학교 때. 악마의 현신이래. 악마의 현신이 아니고 사정이 있었어요. 아니 벙커 알아보다가 왜 여기까지 왔지? 벙커는 트라움, 프라움, 안산, 신혼집, 성경 필사본을 찢은 초딩. 여기까지 왔네. 익산 동신아파트. 여기서 이제 딩초 때 여기서 나와. 침착맨이 딩초 때 초등학교 가는 길. 물론 이제 환경은 달라요. 지금 2025년이라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꽤 멀었어. 딩초 기준으로는 좀 멀었고 가는 길에 친구네 집에 들렸는데 걔네 집에 슈퍼 패미콤이 있었어요. 16비트짜리. 나는 8비트에서 게임기가 멈췄거든. 16비트 게임기가 확실히 다르더라. 일단 버튼이 4개야. 그냥 패미콤은 2개잖아요. 굉장히 놀라웠지. 그래서 지금도 버튼 2개 이상 못 눌러. 지랄 마시고요. 근데 님 초딩 아니었잖아요. 왜 은근슬쩍 어린 척함. 딩국이었어요. 예. 딩초 아닙니다. 딩국. 교회 성경책 찢는 이병건 닉네임 써도 되나요? 아니 성경책 안 찢었다니까. 성경 필사본 찢었다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도 아니에요. 성경 필사본 제네시스 1장에서 3장까지 필사본을 찢은 딩국 병건. 이렇게 하셔야지 정확해요. 그게 저와 제네시스의 첫 만남이었죠. 지금 추억해보면 첫 만남은 악연이었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오랜 인연 중에 첫 만남은 악연인 게 있어요. 성적표도 찢었어요? 성적표 찢은 건 어떻게 알아요? 그건 누구나 찢잖아. 뻑하면 찢네. 아, 나 벙커를 좀 보고 싶은데 벙커를 볼 수가 없어.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샤이엔 산 기지가 있습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마지막에 죽는답니다. 그래요? 우주방위를 왜 해? 어디서 온다고? 되게 못 지킬 것 같은데? 이 칼로 지킬 수 있겠어, 이 외계인을? 한국의 공군 방공 관제 사령부랑 비슷한 조직. 근데 이제 냉전 종식과 더불어 새로 부여된 마약 밀수 감시 임무가 이제 생겼고요. 샤이엔 산기지 이거네. 최강 벙커. 인류 최강의 벙커야. 샤이엔 마운틴 컴플렉스. 1951년 미국 중부 지역 영공을 방어하고 항공 관제를 이 지하 기지의 지상에 공군 기지가 설치되었다. 1960년대 들어서 소련의 핵무기 미사일 전력이 급속히 성장하자 어떠한 핵 전쟁 시에도 안전한 군사 기지의 필요성이 대두. 그리고 건설 기간 동안 쿠바 미사일 위기 등 같은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건설 예산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최고 스펙으로 건설. 최고 스펙으로 지었는데 여기 마감이 배관하고 좀 이에 따라 화강암반 지하의 거대한 공간을 파고 그 아래 1319개의 초거대 스프링을 박아넣고 그 위에 지하기지를 건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전술 핵무기가 이 기지를 직격으로 타격하더라도 충격이 지표면으로 완전히 분산되어 기지 내 인원 피해가 최소화된다. 직격으로 맞아도 살아. 핵폭탄을 직격으로 맞아도. 그러니까 이 중심부에 그 버섯구름이 피어 올라도 피해가 최소화. 중앙 입구는 1m 두께 25톤짜리 문으로 방호되는데 이는 완벽한 화생방 방호 능력을 갖고 있고 기지 내에 6개의 비상 발전기가 있으며 최대 수용 정원은 1100명으로 기지 내부의 병원, 약국, 교회, 이발소, 체육관 등 복지시설도 완비. 1966년 지하기지가 완성된 후 정산한 건설 비용은 2,300만 달러였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주죠. 무슨 저주냐. 1100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시설이 지었죠. 이때부터 관리해야 돼. 이발소에 있는 가위 녹슬었나 안 슬었나 교체해주고 약 유통기한 지나면 빼주고 교회 여기 그 헌금 봉투 삭으면 다 갈아주고 만들 때 66년부터 계속 해온 거야 이거. 성경 창세기 찢으면 다시 바꿔주고. 그걸 왜 바꿔줘? 창세기가 아니고 창세기 필사본이라서 찢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2006년 막대한 봐봐 나왔네. 바로 나왔네. 이거 나올 수밖에 없어요. 1100명을 유사기간 동안 계속 보호할 수 있는 이 막강한 시설. 콘크리트 이거 계속 유지되겠어. 이거 어디가 괜찮은지 다 검사하는 것도 비용이에요. 2006년 막대한 비용 유지 때문에 사용 대기 상태로 전환하고 노라드와 노스콤은 20km 떨어진 콜로라도 스프링스시의 피터슨 공군기지로 스페이스콤 작전센터는 캘리포니아의 반덴버그 공군기지로 이전했다. 그럼 이것만 남았네? 벙커만? 냉전 종식 이후 전면적 핵 전쟁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해졌기 때문에 비싼 유지비를 부담하면서 계속 샤이엔산 지하에 처박혀 있을 필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기지 이전은 2년에 걸쳐서 무려 120억 달러가 들어갔다. 근데 2015년 미군은 레이온사와 70억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후 노라드와 노스콤 통신 설비들을 다시 샤이엔산 기지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왜? 왜 다시 가? 돈이 썩어나니까 왔다 갔다. 다시 지하로 가가지고 싫겠다. 그죠? 근무하는 사람도 싫겠다. 당시 노라드 사령관이었던 윌리엄 고트니 제독은 이전 결정에 대해서 샤이엔산 기지만큼 EMP 방어가 잘 되는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안을 중시하는 사령관의 특성상 다시 여기서 일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 그러면 다시 또 그 안 쓴 거 다 청소하고 점검하고 전선 끊어진 거 다 연결하고 또 해야겠네? 뭐 전등도 다 그 오스람으로 바꿔야지. 옛날 전구였을 거 아니야. 백열 전구 다마였을 텐데 전구 다마 다 오스람으로 바꾸고 전선도 더 빠른 거 하고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이게. 우리가 잘 모르는데 지으면 끝이지 이게 아니야. 이게 유지 보수가 훨씬 힘들어. 미국 우주군 창설 이후로는 상기한 피터슨 공군기지 및 반덴버그 공군기지와 함께 공군에서 우주군으로 이관되었다. 오케이? 생존 배낭으로 시작해서 벙커 알아보기까지 잘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살 수도 있어. 보니까 그냥 안 꾸려도 8만원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도 있고 14만원짜리도 있고 이거 하이바도 있네. 맨 앞에는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사실 이것도 필요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요거 있죠. 요거 은박지 하나랑 배낭 먹을 거, 옷 넣고, 보조 배터리 하나 넣고, 그리고 식수 넣고, 끝. 진짜 끝이야. 프레퍼로서 말씀드리자면 따로 사는 게 훨씬 생각보다 경제적이고요. 그냥 72시간 버틸 버그아웃 가방 먼저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레인 커버 필수. 프레퍼? 프레퍼를 아세요? 프레퍼는 재앙, 재난에 대비해 평소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을 뜻함. 이게 명칭이 있네. 프레퍼. 매달 보험료 몇십만 원씩 내면서 왜 자기 생명을 지킬 장비에는 투자하지 않는 걸까요? 맞는 말이네. 맞는 말이야. 내가 딱 얼핏 봤을 때 그냥 필요한 거. 3일 기준. 3일치 건사료. 3일치 정수된 물. 그리고 스페이스 거적. 그리고 2만 암페어 보조 배터리.
그리고 레인 커버 요렇게 하고 박스 테이프. 박스 테이프가 좋은 게 물건 붙일 때, 사람 살 붙일 때 다 가능. 범용. 덕 테이프가 좀. 상처에도 하네. 원래는 길고 두터운 반창고여서 당연히 일회용 반창고가 나오기 전까지 붕대처럼 쓰거나 일부 잘라서 테이프로 붙여야 했다. 어느 덕트 테이프 제조사에서는 덕트 테이프 공작 경연대회를 후원하는데 거기서 옷부터 시작해서 기묘한 장식품까지 모든 것을 덕트 테이프로 만든다. 롤 초창기 일러스트 감성이에요. 이게. 요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프레퍼님, 이거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호루라기 필요해? 호루라기까지 하면 안 돼. 막 호루라기 어디 깔렸을 때 굳이 그러면 뭐도 넣어야 되는 줄 알아? 효자손도 넣어야 돼. 등 긁어야 돼. 엉덩이 종기 난데 발라야 되니까 고약 뭐 이런 거 다 넣어야 돼. 진짜 호루라기 넣으면 진짜 끝나. 칼 챙겨야 돼. 뭐 칼은 왜 챙겨? 칼. 오케이, 칼. 잭나이프. 접기 싫으면 단검. 후레쉬? 후레쉬. 빛이 필요하긴 해. 밤에. 그죠? 후레쉬. 오케이. 라이터요? 라이터는 챙기자. 왜냐면 양이 조금인데 기능성은 굉장히 많아. 기능이. 그리고 옷도 가져가야 돼. 옷. 그 등산용품 있죠. 이게 가볍고 기능성이야. 프로페시아 제발 챙겨. 지랄 마세요. 프로페시아 평시에는 굉장히 필요한데 진짜 아니야. 그거는. 스페이스 거적, 음박 담요 이걸로 옷도 만들 수 있고 간이 텐트도 가능합니다. 이게 스페이스 거적의 핵심이야. 이게 킥이야. 요거 꼭 챙겨야 되고 딱 요거 4개는 완전 필수. 호신용 청룡원얼도 들고 있으면 모자란 물품 수급을 헛소리 하지 마세요. 나침반까지 하면 한도 끝도 없다니까. 나무 보면 돼. 나무. 내가 알려줄게. 나무. 이끼가 딱 있어요. 나무에. 이게 북쪽에만 있습니다. 나침반 챙기고 뭐 챙기고 하면 무거워 뒤져요 진짜. 그거를 다 해결해 주는 게 이거야. 암페아. 왜냐면 휴대폰으로 요것도 할 수 있고 요것도 할 수 있는데 다 분리하지.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휴대폰이 적으로 치면은 해처리야. 요걸로 저글링도 만들고 무탈리스크도 만들고 울트라리스크도 만들 수 있어. 이 해처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지. 근데 굳이 프로토스 같이 라디오 챙겨, 나침반 챙겨 이럴 필요 없다는 거야. 현직 프레퍼로서 말씀드리면 저렇게 들고 다니시면 하루 내로 두들겨 맞고 짐 다 뺏깁니다. 두들겨 맞는다고요? 그럼 연유갑. 겉옷 안에 입고도 문제없이 움직일 수 있는 가벼운 갑옷이면 튼튼해서 창칼을 막아낼 수 있고 고슴도치 같은 가시 같은 것이 잔뜩 박혀있어서 이것을 입은 사람을 손발로 때리면 오히려 자신이 상처를 입음. 반사됨이 있어요 이게. 이거 입고 있으면 그냥 안 죽어요. 갑옷째로 베어버릴 수 있는 청룡원. 청룡원을도 얘기하지 마세요. 미친 소리 하고 있어. 82근. 그걸로 그냥 백팩 하나 더 지는 게 나아. 물 더 지고 다니는 게 낫고. 이런 것도 봐라. 고체 연료. 필요 없어. 고체 연료. 방독면 필요 없어. 이거 쓸 때 되면 죽을 때야 이미. 손 세정제? 이건 아닌데. 진짜 손 세정제까지 가지고 다니면 효자손까지 가져가 다녀야 돼. 물티슈로 쇼부치. 물티슈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어. 흙 한 줌 집어서 비비는 거야 그냥. 무게를 최소한을 줄여야지. 그게 생존이야. 괜히 그 멧돼지가 지능 목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은 답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3일 재난키트 굿즈로 내준다는 거죠. 굿 아이디어. 요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야. 이런 거 있으면 딱 흡수.